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러시아의 나발리 석방 요구 시위가 31일 일요일 모스크바 등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23일보다 한이 커진 시위였습니다. 이웃국가 벨라루스에서 6개월째 계속되어 대선 불복 시위에 이어 바로 옆 국가인 러시아에도 반정부 시위에 불이 번진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도 극동도시 하바롭스크에서도 주지사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3개월째 주말마다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모스크바 시위도 주말마다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발리 지지 시위대는 이날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당국의 집회 불허 명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집회 장소로 몰려나와 나발리 석방과 푸틴 사퇴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 당국은 시위대 집결 예정 장소를 중심으로 병력을 집중 배치해서 원천 봉쇄를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결과 수천 명의 체포 및 연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종일 대규모로 동원된 경찰 보안원과 차가운 눈바닥에 구르며 참담한 연행 장면이 세계 여러 나라에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나발리에 의하면 그의 독살 시도 기관인 연방보안국,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입니다만 그가 수감된 구치소 인근 지역 등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과 구금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도심으로 연결되는 주요 전철역 10여 곳 가까이에 전철역이 폐쇄되었지만 시민들은 이날 정오부터 FSB 청사 인근으로 몰려들었고 경찰이 접근을 차단하자 이에 저항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모스크바 경찰 당국은 모스크바의 시위 참가 규모를 약 2천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일부 언론들은 일주일 전 시위대 못지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위에는 모스크바에만 2만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위자가 증가하자 경찰과 오몬, 러시아의 폭동 진압 부대의 명칭입니다. 이 경찰의 등에 그 오몬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대다수 도시에서 해산 명령을 거부하는 시위대를 강도 높게 무력으로 체포 연행했습니다. 연행 방법은 무자비하고 야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방법으로 한 사람을 표적으로 일단 삼으면 여러 명의 오몬이 무차별 추적해서 쫓아가서 구타하고 목을 누르거나 또는 전기 충격기, 체류가스 다양한 제약 무기로서 고송차까지 끌고 가는 그런 광경이 전 세계에 전성이 일었었죠. 조금이라도 경찰 눈에 거스르거나 피켓을 들거나 깃발을 소지한 자는 가차없이 연행했습니다. 연행을 거부하는 자일수록 가혹한 신체적 압박과 구타를 가했습니다. 거의 폭력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의 인권은 있는 것인지, 저것이 경찰인지 아니면 폭력배인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전 세계가 목도하는 하루였습니다. OBD 인권 NGO 기구입니다만 OBD는 러시아에서는 이런 광경이 10년 동안 보아온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군견과 말을 타고 위협하는 그런 것도 목도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스크바에서만 5시 현재 500명, 러시아 전역에서 5,000명 이상이 연행된 것으로 인권단체가 집계했는데요. 이것도 최소 인원이라고 합니다. 추적하지 못한 인원 이런 것을 계산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번 하루의 인원이며 시위가 없는 날도
계속 경찰들은 체증 등 물증을 근거로 주택, 아파트를 수색하며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계층이 시위대의 주류를 이뤘으나 눈에 띄는 미성년자는 지난 23일보다 조금 줄었다. 이것은 집에서 부모들이 단속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언론인들이 많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무차별하게 언론인에 대해서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날 시위대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응은 지난주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은 러시아 당국이 평화로운 시위대와 취재진을 향해 2주 연속 거친 진압 전술을 사용한 것을 비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주권국들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매체인 CNN에서는 이날 시위에서 최소 5,045명이 체포되었다. 이런 통계를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만 1,600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이래 최고 숫자라고 했습니다. 체포된 인물 가운데는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도 시위 도중에 체포되었다가 후에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체포되는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위자들은 이날 나발리가 구금 중에 있는 부금소로 행진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이 구치소 지역의 북동쪽 인근 지하철을 하나씩 폐쇄해서 10개 정도의 지하철을 폐쇄했었죠. 시위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시위대 때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발리 반부패 재단 대표 나발라야, 이름이 나발라야입니다. 체포되었는데 평화적으로 걷고 있는 동안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런 경찰이 덤벼들어서 구금을 했다고 합니다. 구금의 이유도 물었지만 밝히지 않고 체포되었다고 동료 기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법은 시위 허가는 10일 전에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난 일요일의 시위는 불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시위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를 내세워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위를 그만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석방하라, 우리 돈을 돌려달라 라고 시청사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발리 팀은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주요 도시의 차후의 시위 계획을 알렸습니다. 일주일 후 모스크바 다음 시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위치한 루브양카 광장에서 열린다.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공지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2015년 크레물린궁 부근에서 살해된 유망한 야권 인물이었던 전 러시아 부총리 보리스 넴초프의 딸, 살해당한 넴초프의 딸인 지하나 넴초프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도 언론인으로서 반부패 캠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발리는 크레물린이 수년간 그를 감옥에 가둘 것이 분명하며 우리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단지 거리를 장악하는 일이 그나마 그의 수감 생활을,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끊임없는 시위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시위의 발화지점은 나발리 석방과 푸틴의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럭셔리한 맨션의 소유자가 푸틴 대통령이라는 점,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푸틴 궁전은 그의 부패 상징으로 떠올라서 러시아 시민의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그의 친구 부동산 백만장자 로텐베르그라는 사람의 소유라고
주장을 했지만 러시아 시민은 푸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그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나발리가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한 푸틴 궁전 비디오는 24시간 안에 2천만 명이 접속했고 일주일 동안 9,3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발리 지지 시위는 경찰의 불법 시경과에 관계없이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인 노보시스리스크에서는 최소 2,000명의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며 행진에 돌입해서 자유를 달라, 푸틴은 도둑이다, 이러한 구호들을 외쳤다고 합니다. 야쿠츠크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의 강추위에 시위했던 거죠. 이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위자는 처음 시위에 참가한다. 독재자와 정권의 무법 탈법에 신문이 났다. 답이 없다. 투명하고 개방하고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우리나라를 원한다.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옴스크 시에서는 1,000명 정도, 시베리아 역시 7,000명 정도가 우랄 지역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산발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가장 극동에 위치한 도시죠. 보안당국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체포되었고 시위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시위의 양상은 러시아의 크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웬만한 도시는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주 나발리의 동료로 구금되었고 그의 형제 그리고 마리아 알로키아 푸시라이엇, 즉 페미니즘 운동가들이죠. 러시아의 페미니즘 운동가로 이름난 그룹인 푸시라이엇 또 집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23일 시위 중 체증해둔 정보를 근거로 요 주의 인물을 차례차례 하나씩 주거지 아파트 등을 불시에 습격하듯 들어가서 출입문을 부수고 체포자를 뒤져 연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수감작전은 옆나라 벨라루스의 야권 세력 탄압 방법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경찰이 수감자가 늘어남에 따라 감옥의 공간이 부족해서 수감 장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트위터인 사라예인 포드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얼음 위에서 둥글게 손을 맞잡고 나의 조국 러시아는 감옥이다. 나의 조국 러시아는 감옥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러시아 유튜버들의 영상을 살짝 검색해 봤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번 시위에 어떤 생각으로 거리에 쏟아져 나온 것일까? 간접적이나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 매체의 검색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러시아 유튜브 방송 매체가 31일 시위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댓글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저는 러시아어를 못하니 구글 번역의 도움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댓글 의견은 푸틴 정권의 부패에 분노하는 글이었으며 간혹 푸틴을 지지하는 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이죠. 시위자 구금은 정부의 약점과 무능을 말해줍니다. 모두가 이미 러시아 정부가 아니라 강탈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모든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에 보내 젤렌스키의 궁전 건축을 완료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부패와 싸우는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우리는 어떤 주에 살고 있습니까? 민주국가의 사람들은 분노를 표현할 권리가 없습니까? 러시아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 소련 붕괴 이후에 민주적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죠. 러시아도. 그러나 결국 푸틴의 독재가 러시아를 이끌고 있는 독재 국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곰팡이는 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치 독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러시아의 나치 정권인 러시아 제국, 이렇게 쓴 네티즌도 있습니다. 또 파이와 차를 그들에게 먹여주고, 여기 그들은 시민이죠. TV에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구금자들을 풀어주지 않고, 강도와 도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많은 경찰, 많은 언론인, 많은 아이들, 시위대는 어디 있습니까? 비는 그냥 걷는 경찰, 서 있는 언론인만 보여주지 마.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여줘. 이런 내용을 적은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시위대의 어떤 매체는 그 B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라디오 TV, B, 레인 이런 매체가 러시아 매체인데, 여기에는 그 그린색 그 조끼를 입은 이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언론인들이 많은가? 그냥 초록색 조끼만 입으면 다 언론인, 경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보지도 않고 자유로이 행동을 했는데 너무 숫자가 많다 그런 얘기죠. 이 네티즌 보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서 저런 언론인들이 많을까? 언론인들만 보여주지 말고 좀 이상하다. 언론인을 가장한 최정자들인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언론인이 많이 뛰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러시아를 위하여, 푸틴을 위하여, 그리고 댓글을 그 밑에 또 달기를, 푸틴을 위해라고 그들은 도둑의 자리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주머니 털어가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몬에게 영광, 전쟁으로 국가를 보호하십시오. 이건 일종의 비꼬는 말이겠죠.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할 오몬이 국민에게 대해서 테러를 가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보안관리들은 오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많은 수감자들이 푸틴을 위한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벌금을 더 징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발리가 돌아온 원인은 독일이 마음에 들면 독일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푸틴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살아있다. 우리는 소련에 살고 있다. 우리는 소련 국가 장치를 복원할 것이다. 소련의 시스템을 복원할 것이다. 이 말은 구소련 시대를 잊지 못해야 하는 그런 세대의 댓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주 비행사가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헬멧과 유니폼이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지구 침략자 젤렌스키 화성으로 그들을 데려가십시오. 또 이런 네티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마이크로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마이크로칩이나 나노칩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주사를 맞히면서 그 사람 맞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 남겠죠. 이것은 결국 그들의 이제 그 독재 정치의 하나의 정보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위대보다 많은 언론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끼 입은 사람 의외로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크리미아를 훔쳤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이제 그는 러시아인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훔칠 겁니다. 러시아인은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글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연방을 끝까지 이끄는 부패한 정부를 보호하고 러시아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방위군이 창설된 이유입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방위군이나 경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 자체가 법을 모른다. 법이 자신의 편이라고 가정하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한다.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적이며 형용은 불가피하며 우리는 나발리를 원하지 않지만 아마 국민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러시아의 시위 양상이 푸틴 러시아 정권을 흔들어 세대 교체를 가져오는 토대가 되어가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21세기 구소련이었던 베라루스와 러시아 두 나라, 꼭 닮은 두 나라, 두 독재자 루카셴코와 푸틴 대통령, 이 독재자들의 행보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가 흥미로운 대목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구 지스토TV의 김정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